성형외과 의사들은 처음에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꼬매는 방법입니다. 슈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늘을 짚는 도구인데 이걸 어떻게 짚느냐 이런 연습들을 이제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실 같은 걸로 꼬매는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의사들 선생님들과 좀 다르게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봉합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꼬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형식으로 꼬매냐에 따라서 봉합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또 어떻게 꼬매냐에 따라서 흉터가 남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봉합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듬성듬성 봉합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봉합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꼬맨 상처는 낫게는 돼 있어요. 다 나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용 성형의 목적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흉터가 남지 않도록 꼬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좀 더 내려보면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 눈 바깥에 찢어져 가지고 봉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듬성듬성 꼬맸죠. 이러면은 상처는 났지만 흉터가 많이 남죠. 이렇게 봉합을 해도 왠지 흉터가 많이 남을 것 같죠. 이거는 그나마 조금 흉이 좀 그나마 덜 남겠네, 그죠? 간격도 좀 촘촘하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봉합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특히 절개법 같은 경우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카락이고 여기 의사들이 말하는 7번 나일론 7번 실이고 이게 4번 실이에요. 실의 크기는 번호가 작을수록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나 팔다리를 꼬맬 때는 3번이나 2번 실을 쓰기도 해요. 굵은 실은 두꺼운 피부를 봉합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 대신에 단점이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겠죠. 굵으니까. 이런 가느다란 실은 주로 얼굴에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실이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7번 실 굵기가 거의 비슷하죠. 머리카락 같은 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실들은 홈에다가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 봉합을 할 때도 어떤 실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쌍꺼풀 할 때 4번 실을 쓴다. 그러면은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겠죠.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겠죠. 7번 실을 쓴다. 그러면은 흉터가 훨씬 덜 남겠죠. 그래서 어떠한 실을 써서 꼬맬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봉합을 잘 할 것이냐. 만약에 꼬맸는데 이 경계가 어긋나 있으면 흉이 심하겠죠. 경계가 딱 잘 붙어 있으면 흉이 훨씬 덜 할 것이고. 그래서 수술이란 것은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느냐도 쌍꺼풀 수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많이 의사들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술은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어쨌든지 낫기만 하면 된다. 흉터는 상관없다. 라인만 보이면 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듯이 절개법 그리면은 흉터가 심하게 남고 오래 붙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수술한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 눈이고요. 수술하고 집에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2달째, 넉 달째. 보시면은 꼬맨 실이 보이지가 않죠. 7번 나일론 이용한 겁니다.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실을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꾸며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도 그냥 자기 주름처럼 보이지 흉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도 보시면 요 실밥을 풀고 찍은 사진이고 1달째, 4달째입니다. 요게 꼬맨 선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절개법이라 그래서 흉터가 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려면 의사가 아주 가느다란 실을 이용을 해서 경계를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는 아주 정성스럽게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은 저희가 재수술을 해드리는 환자인데 너무 흉터가 심하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봉합했는지 정말 너무 심해요. 쌍꺼풀은 모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봉합을 했는 방법, 흉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봉합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고 저희가 꼬맨 선이고요. 한 달째, 세 달째입니다. 여기 있던 흉터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재수술을 할 때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흉터는 만약에 피부 여유가 있다면 다 잘라내고 새로 봉합을 해주면 그래도 처음 수술만큼 깨끗하진 않겠지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고 푹 패여있는 흉터가 있잖아요. 이분이 수술하고 다음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째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가느다란 주름처럼 바뀌고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옅어져서 이분도 아마 나중에는 그냥 주름이 있는 느낌이지 흉터처럼 보이진 않을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세요. 흉터가 진짜로 많이 안 보이냐? 흉터를 좋게 할 수 있냐? 그런데 흉터는 분명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확대경 같은 안경을 써서 경계를 잘 맞춰주고 아주 가느다란 실은 가늘수록 가격이 더 비싸요. 근데 수술할 때 비용을 따져서 하면 안 되잖아요. 비싸더라도 흉터가 덜 남는 이런 머리카락 같은 실을 이용을 해서 봉합을 해주면 아무리 절개법을 하더라도 흉터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